1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3월 둘째 주 KBL 룸엠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왔습니다. 아, 네. 네, 우리 주임원사님. 잠깐만요. 너무 좋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원성이자하고 하면서 네. 날 너무 씹던데. 제가 정확하게는 씹은 거는 제가 아니라 원성이 기자입니다. 저는 말리고 원성이 기자는 그냥 뭐 고삐 풀린 말처럼 막 네. 씹어내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경쟁을 해야 되고 프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제가 막상 그 위치에 대 보니까 네. 싫으네요. 싫습니까? 경쟁해야 네. 될 것 같고 너무 네. 잘하셔가지고 두 분이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사실 이제 첫 주 차에는 네. 이것도 이제 원성이 기자랑 둘이 하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또 네. 재미가 있었는데 네. 두 번째 주 되니까 네. 버겁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유동혁 기자의 네. 어떤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면서 언제 오시나. 그 친구 살짝 이제 방송할 때 보면 또라이 같아요. 네.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월 둘째 주 KBL 룸엠팩트 1부 순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선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SH님이 2인 출전은 이미 실패한 제도죠 이렇게 하시면서 그 2인 외국 선수 출전 제도 네. 지금 이제 이번에 동아시아 슈퍼리그 통해서 이제 얘기가 좀 나왔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동아시아 슈퍼리그 좀 늦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갔다 왔으니까 음.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 2명 뛰었을 때 어떤 장단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밤님이 네. 저도 항상 궁금합니다. 이대성은 좋은 선수지만 팀을 이기게 하는 선수가 맞는지에 대해 네. FA 대 이적할 수도 있지만 김낙현과의 공조 문제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이 가스공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대성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이제 이 선수는 과연 팀을 이기게 한 선수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네.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뭐랄까 입증해야 될 문제 같고 그래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특수성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지영님이 KBL에 김서현 같은 선수는 없었다. 역대급 드리블, 스킬, 스피드, 운동력, 체력, 몸 관리 능력, 페인트점 마무리 능력, 그리고 커리어 초반 약점인데 리딩 능력, 슈팅도 몇 시즌 발전하더니 어시왕 되기 직전인데 이렇게 하시면서 김서현 선수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고 그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또 이 김성현 선수의 이 MVP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선영 선수는 정통적인 어떤 포인트 가드의 궤도에서는 살짝 이제 카테고리가 좀 다른 선수죠. 아무래도 좀 더 공격성이 짙은 그렇죠. 그런 이제 1, 2번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트위너인데 이게 사실 현대농구의 어떤 흐름과 맞아떨어지고 있고 김선영 선수 스스로도 지금 몇 시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만약에 은퇴를 하는 시점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국 역대 농구 포인트 가드 순위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이제 한국 특히 KBL 기준으로 역대 포인트 가드 랭킹하면 네. 뭐 이제 이상민이라든지 역시 뭐 양동근 이런 선수들이 이제 언급이 많이 되는데 이 김선 선수가 일단 지금 데뷔 12년 차에 지금 현재 다시 MVP를 받을 수 있는 기량을 네.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 레벨업이 되고 있고 어쨌든 사실 뭐 이제 국제 무대 성적을 조금 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한국 농구 KBL 내에서의 어떤 이제 랭킹을 보면 이 선수가 거의 탑급의 이제 탑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태면 탑 5 안에 무조건 들고요. 네. 그리고 탑 3 안에도 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선 커리어 2, 3년 뭐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만 지금 35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 한 40세까지 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런 부분이면 저는 뭐 탑 1, 톱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일단 그 3월 둘째 주 KBL 룸엠팩트 1부 KCC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만에 하니까 이게 약간 뭐랄까 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네요. 좀 어색하시죠? 네, 살짝 네. 어색하고 네. 저희가 그 KCC 편에서는 좀 준비를 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허웅 선수 복귀가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전화를 해서 허웅 선수 전화 인터뷰 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허웅 선수 또 흔쾌히 또 전화 인터뷰 가능하다고 그래서 전화 인터뷰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 선수 이륜농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그냥 지금 그 회복하고 이제 복귀할 준비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 중인데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 한마디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KCC 홍선수 성우입니다. 네. 지금 부상 당해서 열심히 재활하고 치료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홍 선수 지금 복귀가 좀 임박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뉴스도 보셨죠? 아, 네 봤습니다. 예, 그럼 지금 몸 상태 좀 어떠십니까? 지금 정말 그 트레이너 형이 거의 뭐 잘 케어해주고 있어서 네 지금 코트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팀 훈련도 합류해서 운동할 예정입니다. 네. 홍 선수 안녕하세요. 저 이동환 기자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케어를 받으면서 지금 이제 복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활 과정은 좀 구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거의 뭐 오늘도 병원을 다녀왔는데 4주 한 3일 차가 됐는데 일단 회복 속도가 좀 많이 빨라서 저도 굉장히 어쨌든 설레고 기분 좋고요. 네. 처음에는 좀 발이 많이 붓고 신경이 좀 다쳐서 거의 뭐 2주 동안 3주 동안 걷지를 못했어요. 네. 잠도 못 자고. 근데 그 병원 갔다 오고 이제 트레이너 형이 또 숙소에서 제가 숙소에서 지냈는데 발목 때문에 네. 그 정말 24시간 좀 케어를 정말 잘해 주셔가지고 네. 갑자기 회복 속도가 좀 빨라져서 네 지금 이렇게 재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홍 선수가 원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1요. 아, 31. 31인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부럽네요. 관리가 잘. 그 재활을 하시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가장 힘드셨나요? 일단 발목이 좀 많이 부었어가지고 네. 새벽에 잠을 좀 못 자는 게 좀 힘들었어요. 다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좀 잠을 좀 잘 수 없을 정도로 좀 아파서 네. 그 상태가 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다쳤을 때 네. 전주에서 경기를 봤거든요. 아, 네네. 그때 그 넘어지시면서 굉장히 좀 비명을 지르시고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너무 아프겠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생각이 좀 어떠셨어요? 그냥 아프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아파가지고. 맞아요. 네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복귀가 네. 15일 캐롯전 혹은 네네. 20일 KGC전 뭐 요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뭐 감독님하고 이제 코칭 스태프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신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좀 지금 얘기를 나누시는 상태인가요? 일단 트레이너 형이랑 다 얘기를 나눠서 네, 그 KGC 때 아마 복귀를 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예정으로는 너무 수요일은 너무 일찍인 것 같아서 네, 무리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상태로 나가자가 지금 얘기가 다 돼서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네 복귀를 맞추고 좀 열심히 맞춰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쉬는 동안에는 홍 선수 그러면 물론 뭐 재활 치료 열심히 하셨겠지만 어떤 네. 뭐 취미 이런 거 좀 하셨나요? 그 누우셔가지고 그냥 혼자 있으면 심심하셨을 것 같은데. 진짜 뭐 그 할 수 있는 게 걷지를 못해서요. 그렇죠. 30주 동안은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그 숙소가 3층인데 3층에서 1층 내려가는 것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가지고 네. 그냥 방에서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KCC가 이제 6강 경쟁을 하고 있고 동료들이 지금 계속 좀 분전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이제 20일에 복귀하게 되면은 또 이제 좀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일 텐데 지금 좀 어떤 마음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제가 복귀를 한다고 해서 시간을 많이 뛰는 건 아니고 일단 출전 시간을 트레이너 형이랑 코치님과 얘기를 해서 정해놓고 조금씩 늘릴 계획이라서요. 일단 시합을 뛰게 되면 네, 뭐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을 잘 생각해서 시합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찬진 감독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감독님께서도 어쨌든 지금 저희가 어쨌든 6강에 있어서 좀 그래도 이번에 2연승 함으로써 막 그렇게 네,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복귀 시간을 최대한 잘 맞춰서 네, 네, 안 아픈 상태에서 복귀하는 게 팀에도 도움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네. 잘 맞춰보자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호응 선수 지금 재활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 네네. 다치지 마시고 네. 밥 많이 드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20일 날 KGC 전에서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홍 선수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20일 KGC전으로 이제 복귀전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원래는 당초에는 이제 홍 선수는 좀 선수들이 굉장히 분전하는 모습 때문에 15일 캐롯전에 저희가 좀 뛸 수 있으면 뛰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코칭 스태프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파트 그리고 전찬현 감독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완벽한 상태에서 뛰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20일 KGC 전으로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였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즌 중에 이제 아무래도 또 경기를 그냥 보는 것도 선수 입장에서 되게 좀 힘들거든요. 마음이 네네. 또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제 뭐랄까 고통이나 뭐 이런 걸 딛고 지금 어쨌든 복귀를 한다는 게 팀을 위한 어떤 이제 마음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칫 이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잘 이렇게 이겨내 가지고 복귀를 한다는 게 너무 좋고요. 저도 이제 뭐 소시적에 이제 농구를 좀 했습니다만 다친 발목만 계속 돌아가요. 그렇죠. 진짜. 네, 예. 그래서 맞아요. 막 인대가 막 그 계속 고무줄이 늘어나고 막 저도 오른 발목만 왼 발목만 한 10번 다쳤던 것 같은데 그 다쳤을 때 뭐랄까 되게 너무 힘들어요. 그 막 그렇죠. 그 생각하면 왜 이제 소름이 돋는다 막 그러죠. 막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예. 홍 선수 잘 이렇게 해서 복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KCC는 지금 주간 성적 2승 1패를 달리고 있고 이 팀이 지금 희한한 게 3연승 했다가 대패 2번 했다가 2승. 잡을 팀 잡고 그냥 보내줄 팀 보내준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KCC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전략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맞아요. 전력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백코트 진에 부상자가 너무 많고 뭐 저희가 방금 전화 연결을 했지만 허웅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백코트 쪽에서 어떤 공격 기여도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없다 보니까 김주환 선수 다쳤고요. 네, 그렇죠. 김지한, 허웅이 동시에 빠진 이 공백은 네. 사실 메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2연패 기간에 60점대 득점 계속하고 이랬는데 또 그 다음에 2연승을 네. 해버리면서 완전 그냥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린. 그래서 이 팀이 불안불안하지만 어쨌든 6강을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이 선택과 집중을 저는 잘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승현과 라거나 이 두 선수의 코어를 극대화시키면서 여기에 정창영이었던 수비력 같이 보태면서 끈끈하게 가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기복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뭐 이동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동현 선수가 지난 삼성전에서 깜짝 활약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삼성과의 경기에서 사실 이제 삼성이 되게 요즘에 경기력이 그래도 나쁘지 만만치 않아요. 않거든요. 예, 굉장히 예. 끈끈한 팀이 지금 다시 됐는데 13득점하면서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특히 수비적인 면에서 스틸이나 어떤 이런 부분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되게 또 김동현 선수 끝나고 아버지 김승희 감독 네. 이렇게 나 한 번도 칭찬 받아본 적 없는데 오늘은 칭찬 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네. 지난번에 그 리그컵인가 갔을 때 김승희 감독이 갑자기 어떤 한 선수 KC 선수한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농구를 그렇게 해! 이렇게. 예. 제가 깜짝 놀랐. 김동현 선수였던 반응이 더 쿨합니다. 네. 그 뭐야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을 것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더니만 그리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김동현 선수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또 1년 얼리로 이제 네. 대학 1년 얼리로 이제 프로에 왔는데 이 선수 잠재력은 이제 굉장히 가지고 충분하죠. 있습니다. 예. 큰 신장에 좋은 운동력 가지고 있어서 이 피지컬적인 면에서 굉장히 잠재력이 충만하다. 이 선수가 이 피지컬적인 측면을 농구로 잘 풀어낸다면 굉장히 KBL에서 또 인상적인 선수 하나가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단점도 뚜렷해요. 일단은 방금 뭐 김승희 감독님한테 그렇게 혼쭐이 나잖아요. 근데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럼 뭐랄까요? 그러니까 낙천적인 성격이랄까요? 좋게 보면 예. 약간 좀 날리는 느낌이 있긴 하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김승희 감독님도 그렇고 그 소속팀의 전창희 감독님도 정말 한번 혼쭐을 할 때마다 크게 내시는데 김동현 선수의 좋은 점은 주눅이 안 들어요. 예, 이게 신경을 그냥 안 쓰려고 애를 쓰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신경이 안 쓰이는 건지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좀 코트에서 이 선수가 좀 꾸준한 어떤 상수가 되기 위해서는 좀 오히려 좀 계속 코칭 스태프가 세게 잡아줘야 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슬램덩크 보면 유명호 감독이 윤대엽은 예민할 것 같으니 내버려두고 황태산은 혼쭐을 내자. 근데 알고 보니 반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황태산이 아니라 윤대엽 같은 느긋한 성격. 근데 알고 봤더니 뭐 황태산이 있으면 어떡하죠?
아 그러니까 소갈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제 계속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여기에서 그게 쌓인 거야. 굳은 살처럼 쌓인 거야. 아 네. 그래. 근데 칭찬 좀 해줘라. 막 네, 이러면 네. 어떡하죠? 아 네. 그러면 이제 또 네. 감독님이 네. 이제 태세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피지컬적인 잠재력 U19 대표팀으로 이제 월드컵에 나갔었을 네. 때도 이 선수가 양날의 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좀 이제 뭐랄까 생각을 안 하고 플레이하는 느낌. 예, 종종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패턴에 대한 응용도 아직 떨어져서 지금 KLCC가 그래도 이 김동현 선수가 뛰기 좋은 환경인 게 이승현 라거나 중심의 구조를 철저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잡한 모션 오펜 쓰지 않고 이 하이로우나 이 투빅 체제의 어떤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김동현 선수가 막 복잡한 움직임을 가져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 투빅에다가 김동현 어제 같은 경우는 이진욱 이런 자원들 젊고 에너지 레벨 높은 자원들을 투입해서 지금의 어떤 KC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좀 뽑아내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동현 선수는 일단 자세 좀 낮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읽는 능력을 좀 키우고 집중력을 좀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날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이 좀 적어지면서 자신의 어떤 강점인 파워 거기에 뭐 돌파 능력도 괜찮고요. 자질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점점 보강해 나간다면 아직 어리니까. 근데 어린데 마냥 어리지 않아요. 맞아요. 한 2, 3년 훅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그게 이제 잠재력이 이 사람 실력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KGC하고 SK하고 같이 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팀이 이제 그 동아시아 슈퍼리그 다녀오면서 또 이제 지금 이슈들이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MVP 논쟁 있고 두 번째는 동아시아 리그에서 KGC가 우승을 차지를 했죠. 네. 그러나 리그에서 지금 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SK는 반면 너무 잘 싸웠어요. 결승 간 것만 해도 굉장히 잘 싸웠는데 어쨌든 패했는데 리그에서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이런 극과 극 어떤 희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묶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간 성적부터 네. 알려주시죠. KGC는 이제 2패입니다. 2연패입니다. 네, 삼성에게 졌고 어제 또 이 SK와의 맞대결에서 졌고요. 일단 1위인데 지금 LG가 여전히 2.5게임 차로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네. 안정권은 아닙니다. 1위가. 그리고 SK는 반대로 3연승 달리면서 현대모비스 밀어내고 단독 3위로 올라갔고요. 이게 대단한 게 지금 최준용, 최성훈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오히려 연승을 달린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SK 연승의 어떤 원인 이거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한창 논쟁이 되는 게 MVP 논쟁이에요. 지금 원래 3파전이었죠. 그렇죠. 전성현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 전성현 선수가 시즌 초반에 어떤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볼 때는 캐롯이 6강에 들어가더라도 전성현 선수가 MVP 레이스에 다시 복귀해서 어떤 유력한 후보가 되는 거는 좀 쉽지는 않다. 그럼 누가 남느냐? 두 명이 남는데 LG는 지금 그 퍼스트 유닛, 세컨드 유닛 같이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이재도나 이간이나 뭐 또는 이제 김준일이나 이런 선수들이 있기도 하지만 MVP로 이제 내세울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맞아요. 점에서 보면 변준영과 김선영의 싸움 아니냐. 지금 이렇게 농구 팬들이 지금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우 이제 이 뭐랄까 영앤 올드. 예, 김선 선수한테 좀 미안하지만 올드라고 쓰겠습니다. 네, 김선영 선수 올드죠. 35세면. 그렇죠. 예. 어쨌든 이 젊은 가드와 네. 이제 그 베테랑 가드의 이 대결인데 일단 변준영 같은 경우는 역시 이 팀 성적 어쨌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이 선수의 기여도가 상당하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데뷔 후에 이제 김승희 감독의 조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단점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플레이어 또 수정을 많이 가하면서 이번 시즌에는 본격적으로 뭔가 제대로 꼽히오는 느낌. 이 선수 1위 팀의 어떤 가드로서 에이스급 가드로서 충분하다. 어떤 이런 인상을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 MVP 그럼 밸류어블이잖아요. 네. 밸류어블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꾸준함 그리고 팀 성적이 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받침이 되고 있고 변준영 선수가 거기에서 승부처에서의 어떤 그 클러치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변준영과 오세근의 어떤 2대2 또는 여기 스펠맨을 활용한 어떤 공격 이런 부분에서 좀 인상적인 그 플레이를 많이 펼쳤기 때문에 변준영은 MVP 뭐 1순위, 2순위 후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 단 이제 그 상대적으로 김성현 선수가 이제 폭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40점 이상을 넣은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팀을 하드 캐리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임팩트 측면에서는 변준영이 지금 아직 살짝 부족한 부분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라운드 꾸준히 이제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5라운드와 이 동아시아 슈퍼리그 통해서 거의
와 이 정도 그러니까 젊을 때도 이 정도 기량을 보여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폭발적이에요. 어마어마한 지비력을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어떻게 맞대결에서 또 이 MVP 싸움 되게 연관이 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에서도 어떤 승부처에서 어떤 플러터나 지금 뭐 저희가 지난주에도 원상현 기자랑 다루긴 했지만 이 플러터의 완성도가 지금 거의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시그니처 플레이어가 된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김세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라운드에 이런 페이스대로 간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최준영과 최성원이 빠진 상태에서 김선영의 하드 캐리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 이제 오재현 선수도 있고 뭐 다른 선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SK가 지금 잘 나가는 건 원희와 김선영의 뼈대 속에서 나머지 선수들이 롤 플레이를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김선영이 여기에서 만약 SK를 계속 하드 캐리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김선영 선수가 MVP를 받을 확률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저희 질문을 던져보죠. 네. 유동현 기자는 누굴 꼽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굳이 KGC가 걸려 있는데 이 질문을 해야 되나요? 저희는 답변하지 말까요? 아니요, 저는 괜찮은데 예. 이동환 기자 괜찮겠어요? 저는 KGC 팬분들 이제 저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KGC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러는데 그거 네 생각이죠. 농담이고요.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고 어려워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SK가 지금 3위 밖으로 벗어난다. 만약 4위다. 이러면 변준영이 51대 49로 저는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 페이스라면. 근데 김선영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변준영은 꾸준하면서 안정감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원래 이 선수가 기복이 좀 있는 선수인데 올 시즌 굉장히 꾸준하게 안정감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김선영이 여기에서 막 40득점 경기를 한두 차례 더 한다. 이렇게 되면 김선영이 51대 49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SK가 3위 이내로 만약에 진입한다 그러면 저는 5대 5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5대 5예요. 그래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백중세라고 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선수 이 각자 가진 강점이 다릅니다. 근데 네. 사실 최근 페이스는 김선영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경기별로 김선영이나 변준이 좋은 활약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어제 경기 기점 김선영이 살짝 올라가지 않았나. 어제 맞대결에서 변준영은 오히려 승부처에서 오재현에게 좀 이제 괴롭힘을 당하면서 좀 오히려 효율이 떨어졌고 김선영이 여전히 괜찮은 모습 보여줬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6라운드 남은 경기에 따라 좀 갈릴 것 같은. 그렇죠. 네, 진짜 그 정도로 지금 백중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김선영이 확실히 임팩트가 있어요. 있는데 변준영이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팀이 1위 하는 것도 1위 하는 건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공수에서의 어떤 그 존재감, 그 수비가 좋은 선수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공격을 하면서 팀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메인볼 핸들링 역할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래서 변준영의 존재감이 정말 만만치 않은 거고 그래서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 동안에는 계속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다. 저는 여기다 그랬는데 솔직하게 딱 얘기하시는 스타일이죠. 네. 근데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변준영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선영보다 공수 밸런스가 좀 더 좋아요. 사실 김선영 선수는 수비적인 이제 이 불안 부분을 다른 어떤 이 가드들이나 SK가 시스템으로 좀 감춰주는 부분이 좋은 선수는 많으니까 있죠. 오재현, 최원혁, 최성원 이런 그렇죠.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김선영 선수는 좀 이제 윙을 맡게 하면서 오히려 그런 김선영 선수가 가진 나름의 수비적 강점을 활용하도록 좀 매치업에 그렇죠. 변화를 좀 주는 SK가 그런 특성이 있고 반면에 변준영은 이 선수도 어쨌든 오세근 스펠맨이라는 이 인사이드에서 워낙 이 압도적인 이 두 기둥의 어떤 도움을 조금 받는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수비적인 면에서도 문성권이나 이런 선수 존재감이 있고 KGC 자체가 워낙 이 베스트 5 밸런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밸런스 좋아요. 네. 변준영이 하드 캐리를 하지 않아도 이겨도 이길 수 있는 구조라는 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MVP 레이스에서는 그러면 약간 지배력이 약할 수 그렇죠. 있는데 약점으로 작용될 수 있죠. 팀이 너무 좋은 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너무 달라서 되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준영과 김선영의 MVP 레이스는 앞으로 한 7경기 이렇게 남아 있는데 쭉 될 것 같아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바람직해요. 그렇죠. 너무 좋아. 네. 네. 저는 김세현 선수가 참 대단한 게 아까 제가 올드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35살 나이에 데뷔 초반부터 스피드와 운동 능력으로 먹고 살던 그 이제 그게 주 무기이던 선수가 네. 기술적 완성도는 높이고 운동력은
뛰어난 몸 관리로 유지하면서 이 나이에 이렇게 또 MVP 노리고 있다는 게 전 사실 되게 KBL 역사에서 이런 유례가 있나?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원래 네. 이제 프로에서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해서 그렇긴 하지만 저 같은 제 개인적인 경우에 그리고 대부분 선수들이 한 34세, 35세부터 떨어지거든요. 확 꺾이죠. 네. 예. 그때부터 이제 농구를 하기가 싫어요. 왜 농구를 하기 싫으냐? 그 이전에 툭툭 이렇게 하면 제껴지던 것들이 툭툭 이렇게 하면 내가 네. 제껴져. 내가 무너지는 34세 오래 그래서 예. 야, 이 농구 이제 할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막 골프를 하기도 하고 다른 걸 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35세 이런 걸 한다. 대단하고 변준영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니까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팀이 또 이제 동아시아 슈퍼리그에서 희비가 갈리고 네. 또 정규리그에서 지금 남은 계속 경기를 치면서 반대로 희비가 또 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EASL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KGC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한 이유가 있다. 이 시스템적으로 먼로와 스펠맨의 내외각. 이 부분 여기 이제 원투펀치. 여기에 변준영, 문성건이면 거의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강한 조합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세훈 선수가 사실 부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부상은 아니었는데 그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도 살짝 이렇게 뭐랄까 절뚝거리는 모습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또 보셨군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팀 훈련은 정상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근 같은 경우는 휴식을 좀 주면서 동아시아 대회는 이제 컨디션 조절용으로 또 승부처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또 오세근 선수여도 노름미가 필요하니까 그걸 이제 김상직 감독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맞춰갔던 것 같아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KGC가 예선에서 거의 압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평균 한 40점 이겼는데 그 압살을 하면서 보니까 굳이 지금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걸 뭐 변화를 줄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오세훈 선수 그러면 나는 휴식을 취하면 되지 이렇게 된 거고 또 스펠맨과 먼로가 함께 뛰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서로 각자가 네. 예. 그래서 스펠맨도 그렇고 먼로도 그렇고 굉장히 신이 나서 이제 농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고 그게 또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났었고 그 두 사람 그리고 문성곤, 변준영 여기에 식스맨급 선수들 그러니까 박지훈이라든가 박지훈은 사실 제 따팅하면 저는 이제 주전이라고 보는데 박지훈이라든가 정준원, 배병준 이런 선수들이 제 몫을 하면서 여기에 에너지 레벨을 확 높여버리니까 KGC가 정말 약점이 없는 그렇죠. 그런 경기를 했었고 EALS에서 이제 우승을 갖다 차지를 했습니다. 초대 챔피언이 됐고요. 챔피언이 됐고 그래서 그 브라이언 구지안이라고 손대범 그 기자가 현장에서 이 감독님은 명장이다. 호주 대표팀 감독님도 하셨고 이제 호주 리그 뭐 중국 아시아권에 굉장히 좀 조예가 깊은 그런 감독님인데 이 감독님이 베이 에어리어 드래곤스라는 네. 팀, 홍콩하고 중국 연합팀 그렇죠. 예. 감독을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게임을 했었고 베이 에어리어에서는 거기 좋은 팀인데 SK한테 이제 패하긴 했지만 좋은 팀인데 굉장히 좀 잘 짜져 있었어요. 팀 잘 짜져 있었었고 그 구지한 감독이 KGC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강한 팀이다.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강한 팀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KGC 어떤 조직력이라든가 뭐 트랜지션 게임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세컨 유닛을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거의 완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식스맨들 그러니까 박지훈 선수나 배병준 저는 정준원 이런 선수들 그리고 한승희까지요. 보면서 이 선수들이 처음에는 KGC 어떤 식스맨층이 좀 얇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다.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고 플레이오프에서 이 부분이 강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근데 조은우 선수를 지금 집중적으로 좀 키우고 있는데 조은우 선수는 살짝 좀 뭐랄까 아직까지 좀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현지에서 김상직 감독이 화를 거의 안 내요 정말로.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도 다 그렇게 이거는 이제 확인된 부분인데 그래서 김상희 감독님한테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형. 이도현 기자가 얘기할 수 있는 다 보셨으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화 조금 내셨는데 화를 1도 안 내시네요. 그러니까 김상희 감독이 버스 안에서 그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내가 속에서 천불이라지.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내심과 이런 포커페이스가 되게 더 좋아지신 그런 거거든요. 그 김상희 감독 원래 이제 덕장 스타일이신데 그래서 한두 차례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KGC 맡으면서 그런 부분이 완전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만의 마지노선이 있다. 즉 이제 남한테 피해가는 어떤 플레이를 하면 그때는
세게 얘기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뭔가 이제 까먹었거나 실수하면 그거는 어떻게 하냐. 그 선수 능력이 그 정도인데 그러면 그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코칭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야단을 웬만하면 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간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대회 우츠노미야에서 오키나와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오키나와 이동한 첫날에 변주영 선수가 살짝 지각을 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정 자체가 되게 빡빡했거든요. 맞아요. 그 첫날 저희가 이제 인천에서 우츠노미야 갔을 때 우츠노미야 도착을 하니까 제가 새벽밥 먹고 새벽 5시에 출발을 했는데 우츠노미야 그 호텔에 도착하니까 5시였어요. 이동만 12시간. 그렇죠. 일본에서. 일본에서 그게 웬 말입니까? 예. 그리고 선수들 이제 밥 먹고 경기 치르고 또 오키나와로 이동했잖아요. 네. 오키나와 이동할 때도 새벽 5시에 출발을 했어요. 네. 출발해서 도쿄 가서 우츠노미야에서 도쿄까지 한 2시간 걸리니까 네. 가서 거기서 또 브레그라 체크인을 해서 오키나와 가서 다시 또 짐 풀고 다음 날 또 게임을 해야 되니까 연습 경기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정이 되게 빡빡해서 이제 지각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김상현 감독이 이제 코칭 스태프는 여기서는 한 차례 좀 잡아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습 경기 이제 취재를 갔는데 잠깐 나가 주시라. 그래서 우리는 잠깐 나왔죠. 나와서 군기 타임이구나. 네. 그랬는데 또 그냥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드럽게 얘기하고 넘어갔대요. 그래서 KGC는 지금 그 어떤 그 분위기가 되게 좋고 또 기본적으로 양의종 튀는 거 싫어하는 양의종, 네. 오색은 이런 선수들이 또 먼로가 또 그렇게 뭐랄까 화를 내면 굉장히 세게 화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선수들이 있으니까 어떤 팀 케미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KGC 얘기 들어보면 좀 이제 전체적으로 알아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맞아요. 팀에 가까운 예, 것 같아요. 거의 네. 완성형이다. 네. 이런 생각도 그래서 불안감이 1도 안 느껴졌어요. 진짜 취재하면서. 그 정도 현장에서 네. 바로 네. 옆에서 보시면서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선수들 뭐 표정도 물론 뭐 각자 개개인별로 이제 사정이 있는 선수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밝아 보였고 뭐 얘기도 좀 많이 나눴고 그래서 KGC가 굉장히 좋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스펠맨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네. 왜 부상을 당했냐고 좀 물어봤더니만 그 무릎 부상 살짝 경미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쉬게끔 하는 거고 그래서 2연전 지금 안 나와서 2연패를 했어요. 2연패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LG와 이제 2.5게임 차. 지금 KGC가 6경기, LG가 7경기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정규리그 1위가 지금 살짝 위험해졌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렇습니다. 비상이 네. 살짝 걸렸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슈퍼리그 가기 전에 KGC가 워낙 긴 연승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거 거의 뭐 안정적이네. 독주 체제 제대로 네. 굳어졌다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불안해졌고 결국에는 지금 사실 승차가 남은 경기 고려하면은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좀 KGC가 굉장히 유리한 편이긴 합니다. 70에서 80% 정도? 예. 네. 근데 또 이제 스펠맨 말씀하신 대로 변수가 있고 네. 기사익 감독님도 삼성전 지고 직접 이번이 진짜 위기다. 예, 이렇게 언급했어도 원래 그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냥 뭐 조금 안 좋았다. 다음에 잘 준비하겠다. 딱 이런 얘기 정도만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즌 막바지다 보니까 오히려 선수들에게 좀 집중력을 좀 요구하는 식의 어떤 일부러 좀 의도적인 좀 코멘트도 아니셨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스펠맨 선수가 아마 복귀를 다음 주 정도, 그러니까 이번 네. 주죠. 이번 주 네. 정도에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고 이제 아직 정확한 복귀 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어떤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이번 주 중에 할 것 같고 그래서 무릎 부상이 그렇게 센 건 아니고 그냥 경미한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SK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풀기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도 이제 뭐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KGC의 풀기자로 따라왔었고 또 SK 이제 풀기자로 이제 최영석 기자 저 옆 동네 네. 같이 네. 따라갔었는데 뭐 같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일단 SK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최준영 선수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우쭈놈에 왔는데 여기에서 상태가 조금 안 좋다고 그래서 이제 전철 감독하고 얘기를 해서 경기에 빠진 거고 최정훈 선수는 이제 경기 도중에 이제 발목 부상으로 두 선수가 이제 중도 기구를 했죠. 네. 그래서 SK는 예선 탈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 팀이 만약에 우쭈노미야에서 예선 탈락이 확정이 되면 오키나와 못 오는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SK도 예선 1위로 오키나와를 가서 결승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네.
이 김선영 원이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 두 선수의 존재감이 굉장히 강력했고, 그러니까 사실 원이 리오넬 윌리엄스 체제는 뭔가 스페이싱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리오넬 윌리엄스가 또 자기만의 강점으로 이 더블 포스트가 굉장히 또 위협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리온 윌리엄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원희 선수의 어떤 다재다능함, 그 리온 윌리엄스의 어떤 우직함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선수 모두 이제 외곽 슛을 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스페이싱 문제를 전희철 감독이 잘 이렇게 디테일하게 패턴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스펠맨이나 먼로처럼 완전히 정말 이제 그 어떤 기름칠을 먹은 어떤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유연하게 돌아가지는 않지만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도 같이 더블 포스트를 세워놓으면 스페이싱을 하면서 트랜지션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조합이었고, 여기에 김사영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이번 대회에서 내 한계가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자 라는 심정으로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만약에 최준용 선수가 있었으면 SK의 어떤 틀에 맞춰서 김선 선수의 어떤 그 활약 자체, 어떤 그 활동 범위 자체가 살짝 좁아들 수는 있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원희와 김선, 특히 이제 김선영은 외곽에서 모든 걸 풀어줘야 되는 크랙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였고 그거를 유감없이 발휘를 했습니다. 김선영 선수가. 네, 그러면서 이런 이제 동아시아 대회에서의 어떤 그 자신감이 지금 리그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최근에 또 보면 현대모비스 원정에서도 역전승을 네. 거뒀고, 지금 이제 어제 KGC도 뭐 KGC가 스펠맨 빠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접전 이제 마지막에 접전으로 끌고 가서 뒷심으로 그냥 뒤집어 버리는 그렇죠. 사커터의 네. 그런 힘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특히 KGC전 같은 지금 최부경도 지금 뭐 네, 저희가 이따 얘기했죠. 그렇죠. 게이지 프린과 충돌로 빠졌고 최성원, 최준용 다 없는 상황에서 네. 이거 잡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대회에서 이제 원희와 김선영의 코어가 훨씬 더 단단해졌고 뭔가 업그레이드가 살짝 됐다 이런 느낌도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제 허일영 선수의 어떤 그 활용폭에 대한 부분도 점점 이제 손발이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어지면서 그 리그에서의 지금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요 선수들이 없지만 이 두 선수 그리고 허일영 이런 선수들이 힘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태 같아요. 그래서 네. SK가 강해졌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최준영이나 최성원이나 이런 선수 딱 들어왔을 때 또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KT 현 이제 주간 성적 1승 1패입니다. 현재 7위고요. 이제 20승 27패 기록하고 있는데 6위 KCC와 1.5경기 차입니다. 아직 이제 6강 어떤 싸움을 좀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팀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왔다 그렇습니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성철 감독님이 그 피바 휴식기 동안 이제 가장 이제 강조를 하고 중점을 뒀던 게 이 공격력 회복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항상 이제 압박 이제 수비적인 어떤 이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공격이 너무 안 풀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강조를 많이 했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다득점 경기했고 가스공사를 화력전으로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KT가 여전히 이제 좋기는 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외국인 선수의 어떤 그 승부처 클러치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양홍석 선수가 슈팅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호 선수가 최근에 보면은 엄청 왔다 갔다 해요.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8개 던져서 1개 놓고 10개 던져서 1개 놓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지난 시즌에도 뭐 약점도 있고 뭐 이랬지만은 이렇게 기복이 심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되냐. 이제 이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양호 선수한테 좀 직접 좀 물어봤습니다. 좀 뭐가 다르냐. 슛 효율이 이렇게 떨어진 게 지금 실제로 지금 기록적으로 보면은 야투 효율이 42.7%, 3점 성공률 31.2%인데 루키 시즌 이후 야투 효율은 최저고요. 네. 3점 성공률도 거의 최저입니다. 거의 최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양성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난 시즌에 3점 성공률이 39.5%까지 갔었으니까. 네. 예, 근데 양호 선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트슛이 제가 이제 좀 강한데 이게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이번 시즌에 어떤 역할적인 어떤 변화로 인해서 2대 게임 이후에 던지는 어떤 터프샷 이런 게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야투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런 그런 터프샷보다는 세트슛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퍼볼물을 조금 더 가져간다든지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양 선수한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양 선수가 이걸 되게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하면서 양 선수가 약간
뭐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슬픈데 내 그릇이 내 스타일과 이런 거 고렸을 때 내 장점 고렸을 때 내 그릇이 딱 요 정도인 것 같다는 걸 약간 자인하는 듯한 인정하는 듯한 약간 이런 분위기로 담담하게 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현장에 들어봤을 때. 많은 생각이 좀 음.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슈팅 능력이 좋다고 할 때 양홍 선수 이제 빠따 우리가 뭐 빠따라 얘기하죠. 빠따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야투율이나 3점 슛 성공률 그러니까 오프더 무브에 의한 오픈 찬스가 이렇게 났을 때 캐치앤슛을 던지는 어떤 양홍석의 효율은 굉장히 좋은. 그렇죠. 근데 이 슈팅에서의 어떤 그 카테고리를 이렇게 볼 때 맨볼 핸들러로서 스크린을 받은 이후에 점프슛 올라가는 거는 또 다른 카테고리거든요. 완전 다르죠. 예. 예.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KCC의 그 안드레 에밋 극적으로 좀 보여줬는데 에밋이 원래 슛이 없는 선수죠. 없는 선수인데 3점 슛은 세트 슛 성공률이 상당히 좋아요. 거의 40% 안팎이었었어요. 근데 오리온은 그때 챔피언 결정 상대가 오리온인데 오리온은 그때 어떤 함정을 팠냐라고 봤을 때 에밋에게 석점은 주되 대신에 돌파 이후 골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선수 무적이기 때문에 미드레인지 쪽에 함정을 팠어요. 미드레인지 슛을 던져라. 근데 에밋이 세트 슛은 좋은데 자기가 끌고 들어가서 골밑 돌파가 안 되는 상황에서 미드레인지에서 뭔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슈팅의 효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즉 이제 세트 슛에서 어떤 슛과 또는 이제 볼을 들고 갔을 때 메인 볼 핸들러로서 미드레인지 점퍼를 던지는 거는 완전히 다른 슈팅 메커니즘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슈퍼스타가 되는 거고 메인볼 핸들러가 되는 거고 에이스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한두 개가 구멍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이 선수는 이제 에이스로서 또는 이제 메인볼 핸들러로서의 어떤 역량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렇죠. 양홍석이 지금 그런 상태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수별로 양홍석처럼 그런 공을 안 가지고 있다가 받아서 던지는 세트슛을 잘하는 선수도 있고 반대로 네. 공을 가지고 놀다가 던지는 슛이 훨씬 좋은 선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걸 편하게 느끼는 그런 선수들은 이제 결국에는 핸들러 이슈가 생기죠. 공존 이슈가 생기는데 양홍석은 사실 그런 부분에 이슈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세트슛을 말 그대로 강점이 있고 본인이 더 편하게 느끼는. 근데 네. 반대로 이번 시즌처럼 허운이 없고 또 최근에 정성호 빠지고 핸들러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이 선수가 뭔가 볼 핸들링을 하면서 풀업 점퍼를 꽂고 미드레인지 게임을 하고 이런 거는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얘기했듯이 이건 좀 힘들다. 지금 현재 이 선수가 가진 기술과 어떤 스킬셋으로는 이게 좀 어느 정도 드러났고 본인도 그걸 깨닫고 변화를 조금 다시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 선수가 지금 메인볼 핸들러 제가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선수의 어떤 드리블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세가 좀 높아서 실책 비율이 좀 높긴 해요. 그래서 자세 좀 낮춰야 돼 이 선수도.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드리블 센스라든가 하면 2대2에서 어떤 패스 주는 어떤 센스는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탁 막힌 게 뭐냐면 그 이후에 마지막 종착점은 어쨌든 자기가 메이드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 메이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비시즌 때 뭘 해야 되냐면 스킬 트레이닝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볼 핸들러로서 그러니까 지금 메인볼 핸들러가 아니고 이런 세트슛만 던지고 그럼 자기 역할을 갖다가 그러면 축소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 이 슈팅을 터프샷 또는 그 스크린 받은 이후에 올라가는 슛을 보강을 하면서 메인볼 핸들러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 선수도 상무를 가고 다시 돌아오고 또는 허운하고 같이 뛸 수도 있고 하지만 허운하고 양홍석이 그렇게 역할을 나눴을 때는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걸 KT가 보여줬잖아요. 그럼 양홍석이 뭔가를 키우고 거기서 FA 됐을 때 몸값을 최대치로 찍어야 되는데 찍으려면 그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비시즌 때 저는 스킬 트레이닝을 해라. 지금 여기에서는 뭐 올 시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시즌은 이제 입증하는 무대니까 안 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역할을 지금 조정하더라도 이 부분을 보강을 해야 이 선수가 탑으로 올라가지. 안 그러면 그냥 좋은 좋은 선수, 포워드. 좋은 네. 포워드. 딱 요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양홍 선수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네. 선수가 가진 피지컬적인 재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이게 기대치가 굉장히 네. 데뷔 때부터 높았죠. 네. 얼리로 왔고 네. 이 선수가 데뷔하고 몇 년 안 돼서 베스트 5에 들어가고 굉장히 높은 포텐셜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나라 지금 장신 포워드 시대 왔다. 네. 예, 좋은 포워드 많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럼 이 중에 No. 국제 무대에서 핸들러 역할도 하면서 그런 어떤 그런 역량까지 보여준 선수가 몇이나 되냐. 진짜 저 까다롭게 하면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최준용, 이우석은 보름 반 가능하고 아직 1위 게임 돼요. 완성도가 네. 좀 떨어져요.
최준영밖에 없어요. 예, 송교창도 아직 그런 수준 아니. 송교창은 그런 수준 아니. 그냥 핸들링이 신장 대비 괜찮은 수준. 그리고 양홍석이 안 되죠. 예, 없어요. 네. 진짜로. 안영준 안. 예, 예, 안영준도 사실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분명히 장신 포워드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 거기서 뭔가 또 국제용, 그러니까 국가대표팀까지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국제용에서 뭔가 핸들링 기반의 어떤 경쟁력, 그러니까 우리가 신장이 가드진 신장이 작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가드들을 빼고 대신 핸들러 역할까지 맡을 수 있는 그런 장신 포워드는 등장했냐 봤을 때 아직은 최준용뿐이다.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나라 포워드 어떤 양성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맞아요. 많이 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볼 핸들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카와이 레너드나 뭐 폴 조지나 이런 선수들처럼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야 이 선수의 약간 가치도 늘고 제 팀의 경쟁력도 늘고 더 나가서 국가대표 경쟁력도 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추어 현장에서 이제 이 2m까지 가는 장신 선수들이 빅맨보다는 포워드로 넘어오려는 현상이 되게 강하다고 해요. 얘기를 좀 들린 얘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수들도 어쨌든 뭐 빅맨이도 슛을 갖춰야 되는 트렌드상 나는 포워드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선수들이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 와중에 각자의 스킬셋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나 슛 좀 던질 줄 알고 외곽이 조금 더 편하니까 몸싸움도 적어도 되고 그래서 간다면 이거는 그냥 비슷한 그냥 키 크고 스킬셋 떨어지고 그냥 뻣뻣한 포워드만 계속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선수들도 좀 이제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되고 단순히 그냥 신장 우위로 가는 포워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조금 더 스텝업이 되는 기술적인 완성도도 조금 더 만들어가는 포워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선수들 지도자 다 고민을 좀 하면서 한국 농구의 경쟁력 올리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리그 경쟁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깃털처럼 날리는 그런 어떤 가벼운 농구를 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다 문제가 뭐냐면 그거예요. 이제 기본기가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기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맨볼 핸들링 그 드리블링 자체도 좀 쉽지 않을 뿐더 거기에 따른 이제 패싱 센스라든가 거기에 따른 이제 슈팅 이런 거 개발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게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부터 좀 해야 되냐 보면 자세부터 낮춰야 돼 지금 아, 모든 선수들이. 예. 그러니까요. 그거 안 낮추면 그걸 좀 할 수 있다고 쳐도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그에서 쓰기가 쉽지가 않고 감독이 채택을 해줄 확률이 떨어지고 대표팀은 더더욱 심해져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 기본부터 좀 돌아가라. 그렇죠. 프로에서 얘기하는 건 좀 미안하긴 하지만 결국엔 기본기다.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네. 왜 그럼 장신포들 중에 대형 메인 볼 핸들러가 잘 안 나오느냐? 타고나는 선수들 정말 소수 선수들 말고 라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양훈 선수 얘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양훈 선수 좀 발전을 더 계속 아직도 젊으니까 이 선수가 당연하죠. 예, 더 계속 발전을 좀 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상무를 가거나 뭐 내후년에 갈 수 있는데 가면 그렇게 하면 될 건데 그거 하라고 그거 하면 되죠.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되면 뭐 자기 몸값 떨어지는 거니까 뭐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스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공사 1승 1패입니다. 현재 9위인데요. 지금 이제 그래도 DB와 격차가 반경기 네. 불과합니다. 최근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계속 네. 뭐 승패 하고 있고 최근에 좀 돋보이는 것은 이 이대영 선수가 어시스트 수치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대영 선수가 지금 가스공사는 뭐 여전히 이제 왔다 갔다 좀 거리면서 지금 9위까지 좀 떨어진 그런 상태예요.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이대영 선수가 어시스트가 늘어난 거는 약간 의미가 있죠. 그래서 네. 이게 왜 늘어났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스공사 공격 세팅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캇 효과가 좀 크다고 봐요. 할로웨이와 스캇이 좀 출전 시간 나눠 가지는데 네. 자, 스캇이 이 선수가 컨트롤 타워 역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뭐 사실 저희 KGC의 멀로가 좀 그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멀로의 약간 하위 버전 같은 또 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대 게임이 쇼트롤이라고 하죠. 탑에서 프리도 라인 부분 짧게 롤할 때 이대성이 바운드 패스 찔러주고 거기서 스캇이 파생 옵션으로 패스를 뿌려주면서 가스공사 공격이 좀 효율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대성 선수가 외국인 선수와의 게임 2대 게임 자체를 그런 식으로 전개를 많이 하고 그 효율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패싱 게임이 좀 좋아졌고 또 하나는 이 선수가 이제 뭐 팬분들 다 알고 계시면 손목 부상을 안고 뛰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오른손목 슈팅 핸드인데 지금 미세골절이 있는데 지금 이제 팀과 상의 후에 지금 출전을 강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시즌 끝까지 계속 뛸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선수가 되게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 중에 이렇게 탁 부딪히감에도
이게 한 1분 동안 계속 찡하고 그리고 아이고. 공이 패스가 오잖아요. 근데 프로 경기에서 공을 막 살살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빠르게 돌아가는데 패스를 강하게 받기만 해도 오른손에 통증이 느껴지는 수준. 근데 이제 이대성 선수 본인은 약간 여기에 거의 약간 뭐랄까 도가 탔다 해야 되나? 뭐라 많이 익숙해졌다. 네, 많이 익숙해져서 그냥 통증을 그냥 안고 그냥 뛰고 있는 그냥 이런 수준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상대가 강하게 뭐 해치 강하게 오고 압박 강하게 올 때 이런 선수가 예전처럼 터프샷 막 던지고 무리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풀어가는 좀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 뭐 유동 감독은 시즌 초보보다 훨씬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좀 뭐랄까 바꾸면 이대성 선수도 잘하고 팀도 이제 성적이 올라가는 어떤 그 선순환 네.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대성 선수가 한 마디만 조금 덧붙이자면, 네. 그러니까 이 선수 두 마디 하셔도 돼요. 두 마디 해도 됩니까? 네. 아 역시 해외 출장 다녀오시니까 여유가 감사합니다. 아 네. 동아시아 슈퍼리그 가서 네. 많이 봤어요. 좋았어요. 예.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두 마디만 더 네. 하자면 이대성 선수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되게 그 어떤 개인 역량 이런 거 발전하는 부분 이런 것도 유동혁 기자가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끊임없는 노력이나 네. 농구에 대해서. 근데 그 반대급부로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고집으로 바뀌어 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맞아요. 플레이들 그러다 네. 보니까 미드레인지 게임에 대한 어떤 지나친 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팀 상황, 로스터 상황, 상대 수비 상황을 잃지 않고 내가 많이 훈련해오고 가지게 된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거야라는 어떤 이런 플레이에서 어떤 고집이 그동안 많아서 이게 오히려 경기에 좀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통할 때는 히어로가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약간의 어떤 뭐 부상 여파도 있고 팀의 어떤 어드바이스, 팀 상황의 변화도 있겠지만은 선수가 약간씩 내려놓는 기분도 조금 들어요. 유동 감독도 최근 미팅에서 이제 너도 30대 중반이고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든 상황에서 가드가 스피드 운동력 떨어지면은 좀 다른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좀 했다고 하는데 이현 선수가 좀 최근에 제가 직접 좀 물어봤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좋은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이 선수가 얼마나 좀 여기에 대해서 100% 진정성인지는 가지고 있는지는 또 봐야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조금 변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고무적이다. 예,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가스공사가 뭐 올 시즌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그쵸. 이제 경기를 보였지만 그래도 이대성 선수의 어떤 그 변화 요 측면은 좀 가스공사 팬 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또 라운드 MVP 받았을 때 또 커피차 하나 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아, 저도 먹고 싶은데 예. 못 갔어요. 저는 먹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가서 먹으면 되나요? 가면은 알아서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커피 한 잔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죠. 그건.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